진주평론 진주자 인물 초대석 시간입니다. 오늘 인물 초대석 시간에는 경남 교육의 현주소는 어디인지 그리고 어떠한 교육이 지역을 살리는 교육이 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좀 현실적인 대안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전 경남도 교육청 교육국장을 역임하셨고 2022년 경남도 교육감 선거에서 중도 보수 단일 후보였었던 김상권 전 경남 교육감 후보를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요즘 어찌 지내십니까? 그냥 편안하게 네. 예, 시골에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시골은 어디를 말씀하세요? 정촌이라고 네. 옛날 진양군, 네. 예, 지금은 진주시 정촌 면으로 되어 있죠. 네. 이게 소공리라고 있습니다. 소공. 예. 옛날에 한 200호 가까이 되었는데 지금도 139호, 한 40호, 140호 정도 되는 시골에서는 아주 큰 마을이죠. 아버지, 할아버지 때부터 그 마을에서 살았는데 할아버지가 지은 집에 100년 되었습니다. 그곳에 100년 된 집도 있구나. 예, 그곳에 이제 간단하게 리모델링 해가지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오늘 좀 모신 거는 이제 경남 교육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듣고 싶어서 모셨는데 뭐 잘 아시겠지만은 지금 이제 학령 인구도 감소하고 뭐 출생률 자체가 감소를 하다 보니까 학령 인구도 감소하고 뭐 지역 소멸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뭐 그런 이제 시대를 살고 있는데 사실 경남 지역 인구 감소 원인을 보면 학생 인구가 감소된 게 한 15%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 감소 이유를 알아보니까 보통 이제 교육 문제로 좀 감소가 되고 있다. 뭐 이런 조사 결과도 좀 한번 있었거든요. 그래서 향후 이제 경남의 인구 감소 이런 건 계속 될 텐데 우리 경남 교육의 어떤 방향, 이제 이런 인구 감소 시대를 대비한 경남 교육이 어떠한 방향타를 잡아야 될지 혹시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 싶습니다. 그렇죠. 벚꽃이 피는 순서대로 학생 수는 줄어들고 학교는 폐교가 될 것이다. 뭐 대학도 그렇게 말하고 있죠. 네. 우리 경남에 지금 980여 개 학교가 있는데 지금과 같은 이런 추세로 학령 인구가 줄어든다면 제가 볼 때는 한 5년 내지 10년 이내 우리가 폐교 규정이 있거든요. 그 규정에 접목을 시키면 아마 3분의 1 정도는 없어지지 않겠나. 그렇게 많이요.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합니다. 한 10년 정도 됐을 때.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진주 같은 경우에도 뭐 신입생이 전혀 없는 학교도 경남에 26군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가 폐교 혹은 통폐합의 기준에 뜨려면 이제 60명 정도로 지금 잡고 있는데 물론 그 사항에 따라서 좀 낮추고 있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기준에 맞춘다면 방금 말했듯이 그렇게 이제 많이 줄어들죠. 왜 학령 인구가 출생 인구가 워낙 이제 줄어드니까. 그래서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고 또 수도권에서 멀어지면서 더 심해지죠. 특히 우리 경남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던 벚꽃이 피는 순서대로 이제 자꾸 이렇게 소멸지구가 나타나니까 지역이 나타나니까. 그러면 경남 교육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역시 참 고민이 많은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이제 학부모님들이 사실상은 이제 우리나라가 이만큼 성장한 것도 우리 학부모님들의 교육열 때문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경남 교육도 이제 학부모님들이 요구하는 그만큼 따라줘야 된다. 그런데 그게 지금 잘 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예를 들면 서울의 이제 수도권을 놓고 보면 꼭 그러라는 건 아닙니다. 이제도 이제 공부를 할 학생들은 공부를 하도록 밀어주고 또 다 공부를 잘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공부를 하고자 하고 할 수 있고 이제 또 거기에 대한 충분한 능력이 있는 아이들은 충분히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고 또 공부 외에 다른 방법, 예체능이라든지 기타 다른 방면으로 나갈 아이들은 또 그 부분에 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둬야 되고 근본적으로 교육이라는 거는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게 하면 되거든요. 거기서 통해서 어차피 이제 자기 인생 설계를 하는 건데 그렇다고 보면 지금 현재 경남 교육은 그런 분위기에서 좀 떨어져 있다. 쉽게 말해서 공부를 좀 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학부모님들의 그 욕망을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하나의 예를 들면 요즘 뭐 TV에서도 계속 이제 방송들을 통해서 그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지난번 어느 방송을 보니까 우리 아파트 서울에 있는 학부모 얘기입니다. 우리 아파트에 사는데 2층에 있는 3층에 있는 학부모는 아이는 초등학교 6학년인데 5학년인데 이미 고등학교 과정을 다 마스터했는데 우리는 어쩌냐 그런 걱정을 하고 있더란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이제 경남에서는 그건 뭐 꿈에도 생각 못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이제 아까 이 선도 얘기했지만은 출생률이 적어지고 아이 하나 있는 그런 학부모님들은 또 그렇게 또 요구하는 학부모도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그래도 우리 경남 지역에서 제대로 교육받으면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 앞으로 뭐 희망하는 어떤 직장이나 또는 어떤 그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기대에 같이 부응해 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그러면 이제 경남 지역의 뭐 학부모님들의 경우에는 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그리 높지 않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네. 제가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이제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보는데 이제 이동이 되는 거고 타 지역으로 그런 데서 되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인구가 유출되는 것이 학생들의 교육 때문에 유출된다면 그 유출되는 경우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경남 지역의 유출이 15%가 그 정도 된다면 그 이제 15%가 교육 때문에 유출된다면 방금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런 것들도 포함된다. 그런데 지역에 이제 인구가 자꾸 유출되는 것은 또 청년들 직장 문제도 있고 막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15%나 교육 때문에 유출된다는 건 올해 저는 이제 처음 안 사실인데 그것이 교육 때문에 유출되는 것이 문제가 된다면 아까 말씀대로 학부모님들의 그 교육열에 우리가 만족을 해주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뭐 서울 지역 뭐 경우를 제외하고 이게 사실상 이제 경남 지역만에 특화된 교육. 어차피 시대가 변해가고 우리가 기존에 이제 행해졌던 어떤 교육 체계나 뭐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이제 요즘은 뭐 미래 교육 이런 식으로 자꾸 이렇게 맹칭도 변화하고 교육의 내용도 변화하고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제 경남 교육의 질적 수준이 좀 높아졌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 환경이나 뭐 교사수 여러 가지 제반 조건들이 갖춰져야 되겠지만 보실 때 아까 이제 경남 교육 방향 같은 이제 학부모의 요구를 충실히 반영하는 경남 교육이 돼야 되겠다. 그 말씀에는 저는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이제 1차적으로 기존 교육 방향에 대한 경남 교육이 이제 가고자 하는 혹은 지금까지 왔던 기존의 이제 경남 교육의 방향이 맞는가에 대한 그런 어떤 판단들도 한번 해볼 시기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렇죠. 이제 원인을 알아야 그것도 치료가 가능하니까. 그런데 이제 교육을 이게 하는 학자나 또는 담당하는 사람들마다 다 생각들이 다릅니다. 다른데 지금 현재 이제 우리 박종환 교육감이 이제 올해 내년 마치면 12년을 이제 연속해서 하는데 소위 말하는 이제 뭐 우리가 교육을 좌나 우나 이렇게 구분할 수는 없지만 지금 현재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 우리 현 교육감을 비롯해서 이분들이 12년 동안 하면서 그 교육의 방향 설정을 공부보다는
예, 그런 게 학력보다는 아이들에게 자유, 평등, 어떤 인권 이런 곳에만 좀 과도하게 치중이 된 면이 있거든요. 뭐 비율을 볼 때. 정책적으로 지금 그렇게 해오고 있죠. 실제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저희가 물론 옛날에 뭐 다 그 맞는 건 아니지만 이제는 너무 이렇게 와 있으면 이제 좀 이제 바로 제자리에 가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공부하는 학력에 대해서 너무 소홀하다 보니 실제적으로 우리 경남이 이 학력이 뭐 전국 꼴찌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지난 선거에서 제가 주장했던 게 우리 학력이 16개, 16개 시도 중에서 거의 하위다. 그런 게 이제 저쪽에서 반발을 했는데 왜 제가 그런 근거로서 얘기를 했냐 하면 이제 우리가 수능을 보면 그거는 공개가 됐지 않습니까? 수능에 어떤 그 돼 있다가는 이제 그걸 보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왜 그것밖에 얘기 없느냐 하면 할 수 없느냐 하면 실제적으로 자료가 없습니다. 데이터가 없습니다. 이 앞에 교육감님들이 교육을 책임질 때까지는 그래도 데이터를 내놨어요. 우리 뭐 지필고사를 전국적으로 쳐가지고 우리 경남이 어느 정도 이 데이터가 있었는데 지금은 데이터 자체가 없거든요. 뭐 공개를 안 하는 거예요. 아예 시험 자체도 없고, 예를 들면 뭐 초등학교, 아예 지필로서 아이들이 성적이 어느 정도 된다는 건 아예 뭐 안 보는 자체가 없으니까, 시험 자체가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자유학기제라 해가지고 중학교 1학년도 이제 시험을 안 본단 말입니까? 그러면 이제 사실상 이 평가를 통해서 아이들이 어느 수준에 있는가, 그래 그 처방을 할 건데 그 자체가 없으니까 분명히 이제 선생님들은 잘 알죠. 진달이 없으니까 처방을 못 하는. 그렇죠. 뭐 선생님들은 잘 알죠. 수업을 하다 보면 아이들 따라오는 게 있으니까. 그런데 선생님들은 분명히 수업이 안 된다. 이게 너무너무 이게 학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그렇게 말하는데 정확하게 내놓을 수 있는 데이터가 없으니까. 뭐 학력이라는 것을 이제 또 다르게 여러 가지 이제 사실 학력의 정의는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은 학력의 정의를 이제 또 다르게 또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분들은?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제 꼭 성적을 가지고 뭐 시험 문제를 푸는 그것만 학력이 아니다. 뭐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지 또는 뭐 가정 평가를 해가지고 과정에 수업 과정에 이런 날 평가를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기들 평가를 한다. 그래서 뭐 어렵다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 그것은 그 제가 볼 때는 물론 그것도 뭐 평가 방법 중에 하나지만 그래도 정확하게 아이들의 수준이 어느 정도 있다 하는 것은 지필고사를 통해서 저는 하긴 해야 된다. 뭐 그렇다고 해서 그걸 막 일일로 세우는 뭐 이런 교육이라고 자꾸 이렇게 폄하를 하는데 일일로 세우기 위해서 하는 그 평가가 아니고 아이들의 지금 현재 그 교육 상태, 학력, 그 성취 수준 상태가 어느 정도라는 것을 확실히 알기 위한 평가다. 그래야 진단이 되고 처방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지금의 경남 교육은 학력보다는 아이들의 그 자유 인권 또는 권리 이런 곳에 너무 치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작용이 사실 굉장히 많죠. 그래서 그 이제 경남도에서 이제 뭐 이제 의원님이 이제 발언을 하신 게 있는데 현재 박종훈 교육감이 이제 10년을 하면서 이제 교육도 이제 어떤 분이 교육감이 되는가에 따라서 교육의 목표나 방향들이 좀 이제 수정이 되기도 하는데 현재의 경남 교육은 민주 교육에서 이제 좀 미래 교육 쪽으로 중심축을 이동시킨 이제 그런 쪽으로 좀 볼 수 있다. 그 사례로 미래 교육원 개원이라든지 뭐 스마트 단말기를 학생들한테 보급하는 등 좀 미래 교육에 중점적인 정책 추진을 했으나 교육 효과는 좀 미진했다. 그래서 좀 이게 학생하고 학부모 모두가 좀 이게 체감하기 힘든 그런 정책들에 대해서는 좀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게 이제 경남도 의회 에서 이제 나온 이야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뭐 하실 말씀 좀 있으실 것 같은데. 미래 교육을 당연히 미래 교육 해야죠. 미래를 대비한 교육.
잘 아시다시피 이제 앞으로 우리 사회는 AI 로봇 사회가 될 것이 뭐 자명한 사실이고 또 지금 현재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아이들은 10년 20년 후에 우리 사회에 나와서 이제 주역이 될 사람들이단 말입니다. 그러면 10년 20년 후에는 더 이제 그 AI 시대가 될 것이고 로봇 시대가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거기에 대비해서 지금 교육을 해야 되는 건 뭐 자명한 사실입니다. 누구든지 교육을 책임지고 있고 교육을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 말을 하고 있어요, 실제. 모든 교육감들 다 그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현 교육감이 이제 지난 이때까지 하면서 미래 교육을 하면서 과연 뭘 했느냐? 건물 짓고 뭐 컴퓨터 나눠주는 그게 미래 교육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전형적으로 그냥 선심성으로 예산 낭비했다고 저는 봅니다. 특히 그 스마트폰, 스마트 우리 기기, 노트북 나눠준 것은 뭐 28만 명에게 뭐 1,600억 가까이 투자해가지고 사실 그게 이제 외국제. 우리가 이 핸드폰 이것도 사실상 3년 되니까 못 쓰겠더라고요. 2년 지금 제가 이거 2년 3년 만에 갈았는데. 너무 예쁘게 쓰시는 거 아닙니까? 이 3년 되니까 왜냐면 자꾸 원래 그만큼밖에 못 쓰게 만든다는 뭐 그런 루머도 있고 안 되더라고. 이게 왜냐면 이게 충전도 자꾸 날아가고 뭐 이게 그런데 이 컴퓨터 그것 과연 몇 년 가겠습니까? 저는 5년 되면 배분된다고 여기까지 얘기를 하거든요. 그 돈을 1,500억, 600억 들여가지고 아이들에게 나눠주는 것은 그것도 일률적으로 그건 완전히 소위 말해서 포퓰리즘입니다. 그 정책은. 그것도 2022년에 나눠줬거든요. 그 앞에 시작해가지고 지난 선거 있을 때.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때서 미래 교육을 준비한다. 연관을 지을 수 없다. 그리고 미래 교육원도 실제적으로 지금 그게 어령에 있는데 앞으로 교육감이 바뀌고 또 바뀌면 과연 이게 어떻게 될까 저는 걱정인데요. 거기 안에 들어가야 되는 컨텐츠도 역시 바뀌어야 되거든요. 첨단이 자꾸 바뀌어야 돼요. 근데 그 돈이 어마어마하게 드는 계속적으로. 예, 그리고 그 운영비가 기관을 하나 설치하는 거야. 또 뭐 몇백억, 그것도 이제 미래교육원도 짓는데 500억이 들었으니까 안에 컨텐츠 치면은 뭐 몇백억이 들었는데 그걸 건설하고 설립하는 데는 또 뭐 여유가 있을 때 그렇게 가능하다 손치더라도 그 운영하는데 앞으로 얼마만한 이제 예산이 들 것입니까? 과연 그런데 그만큼 앞으로 계속 지속적인 그런 그걸 효과를 볼 것인가? 앞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육감이 바뀌면 지금은 이제 예산을 거기다가 그 미래교육원에 가라고 학교에 예산을 배분을 해주거든요. 그거 때문에 간단 말입니다. 가는데 지금 이제 자꾸 학생 수도 줄어들고 또 정부에서 교육 예산 많다고 이렇게 소문이 나니까 교육 예산 확 줄어있거든요. 그랬을 때 과연 그게 유지될 것이냐. 그럼 나중에 엄청난 문제가 온다. 그래서 건물을 하나 짓고 기기 하나 날아주는 것이 미래교육은 아니다. 그래서 미래교육을 정말 체계적으로 그리고 정부에서도 미래교육 대비를 엄청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그대로 보조 맞추면서 우리 경남의 특색 있는 어떤 교육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서 그걸 접목을 시켜야지 그냥 선심성으로 그냥 돈 이렇게 막 쓰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저는 미래교육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그 우리 경남 교육의 현실 자체만 놓고 본다면 실질적으로 이제 초중고 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일차적으로 높지 않으니까 자동적으로 인구가 학생 인구들이 외주로 또 유출이 돼야 되는 거죠. 그걸 하지 않으려면 지역 전반을 그냥 경남 지역 전반으로 이제 교육의 질을 제고를 해야만 또 지역 대학이 들어가고 또 지역 대학이 또 뭐 요즘 또 성장하지 않습니까? 뭐 글로컬 대학이래 가지고 그런 대학에서 또 좋은 취업 일자리 이런 것들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마련되고 그게 저는 경남 교육이 어쨌든 간 지금 현재 가야 될 길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 공교육 자체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다시 한번 해봐야 될 시기가 아닌가. 뭐 저도 미래교육 좋고, 근데 생각해 보시면 뭐 AI나 이런 것들은 아이들이 교육 안 해도 우리보다 더 잘하지 않습니까? 굳이 이걸 뭐 컨텐츠 하나 보는 걸 교육이라 한다면 뭐 그것도 교육이겠지만, 뭐 AI라든지 다른 어떤 것들은 저희들보다 더 젊은 세대들은 이미 그 방향성에 대해서 저희들보다 더 잘 알고 있는데, 교육이 거의 따라가지 못하는 수준으로 그러한 컨텐츠를 밀고 한다는 것은 굉장히 뒤떨어진 정책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제 좀 판단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지역 주도 그 공교육, 이게 말씀하신 이제 교권, 이른바 뭐 최근에도 뭐 그런 이야기 있었던 학생보호위원회 뭐 경남도 교육청에서 뭐 만든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뭐 교원단체에서 또 반발하고 막 이런단 말이죠. 그래서 지역 주도 공교육에 대한 좀 혁신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이제 좀 생각이 들거든요. 이 공교육이 무너졌다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 현장에서 어떻습니까? 예, 그 부분 이제 말씀을 드리면 예. 아이들 아까 제가 처음 이제 서두에 꺼낸 것하고도 이제 일맥상통한데 미래교육하고든요 앞에서 사실 미래교육의 그냥 기기 나눠주고 뭐 건물 하나 지어서 아이들 그 와서 체험해라 한다고 해서 그게서 미래교육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경남이 교육의 경쟁력이 부족하니까 이제 유출이 된다 인구가 이제 그런 것도 일리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경남 자체에서도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면 김해 같은 경우에 사립이 없습니다. 김해는 인문계 고등학교 사립. 예전에는 인문계 고등학교 사립에서 평준화가 되었지만 사실상은 또 수월성 교육도 시키고 또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선호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김해는 그런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한때 우리 농어촌에 있는 군 지역에 있는 기숙형 학교의 아이들이 많이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김해에서 많이 유출이 됐죠. 그래서 김해에 가보면 왜 우리는 이제 이런 그 특화된 학교가 없느냐 불만을 이제 터뜨린단 말이죠. 그래서 경남의 우리 인구 유출이 이 교육적인 부분에서 유출이 되는 것이 15%라면 그것도 일리가 있는 말이다. 그거 비교해 볼 때.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수월성 교육을 조금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김영삼 정부 때로 제가 기억나는데, 이제 평준화 정책이 되었지 않습니까? 네. 소위 말하는 뺑뺑이. 네. 예. 근데 그게 평준화라는 것은 항상 궁극적으로는 하향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향 평준화가 되기 마련이거든요. 항상 이게 그 평균을 맞추려니까 위에다가 평균 맞추기는 힘들잖아요. 자꾸 내려가게 돼 있어, 그거는. 그러니까 이제 평준화 정책이 들어오고부터 이렇게 학력이 낮아지니까 그 보완책으로 만든 게 소위 말하는 그 외고라든지 가고라든지 그다음에 덕목고 그다음에 심지어는 뭐 사립형 고등학교 뭐 이런 것들을 해서 이제 또 심지어는 학교 내에 울반은 아니지만 또 그 옛날에 우리가 성생할 때는 뭐 우등반, 뭐 특별반이라 해가지고 막 밤에 남아서 공부를 시키고 이제 그래 했는데 그렇게까지 가열되게 이제 또 할 필요는 사실 없어요. 아까 제가 저도 얘기했지만은 요즘은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걸 잘하게 해주는 게 교육의 가장 이제 중요한 목표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공부를 잘할 수 있고 잘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아이들은 공부를 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것 자체도 아예 없애버렸으니까 수월성 교육이라는 거는 뭐 전혀 지금 못 하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는 부활을 해야 된다.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될 아이들은 공부를 시키자. 그리고 공부를 구태여 안 하고 또 자기가 다른 취미와 특기가 있는 아이들은 또 그 길로 나가게 하자는 게 제 이제 교육의 하나의 큰 제 나름대로 철학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이제 그런 것들이 안 되니까 그게 이제 지금 현재 공교육이 이제 무너졌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하나 들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공교육이 무너졌다는 것은 결국은 사교육으로 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교육도 살아야 되지만 공교육 내에서도 이렇게 수월성 교육, 공부 잘하고 공부를 잘할 수 있는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
이게 시대가 변하니까 학교의 역할도 아마 뭐 변할 거라고 이제 생각은 들죠. 예를 들어서 공교육이 약해졌다라고 하는 건 상대적으로 사교육이 세졌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고. 근데 그 비중을 또 뭐 이렇게 뭐 개념 맞출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도 아니고. 근데 학교 경교육 공교육 자체에서 이제 어떤 식으로 학교가 이제 변모해야 되는가, 학교가 어떤 식으로 변해야 되는가. 그 뭐 예를 들면 저희도 학교 보면 다 회색이지 않습니까? 네모 반듯한 그렇죠. 뭐 그런 이제 회색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지금 현재 교육감이 좀 주구를 하고 있죠. 사실 그건 또 좋은 것 중에 하나인데 뭐 교도소 건물이나 학교 건물이나 뭐 일반 공장 건물이나 똑같으니까. 근데 건축비도 제일 싸대요. 그래서 학교 건물이. 그래서 그런 이제 건물도 사실상 이제 떼야 되고 나중에 고교 학점제 같은 걸 얘기하면 완전히 이제 좀 지금 학교에 있는 건물 안에 시스템을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건 이제 공교육을 핵심하고 공교육을 좀 장려해야 된다. 그건 뭐 맞는 말입니다. 학원도 물론 뭐 나름대로 역할을 하겠지만은 그러나 공교육에서 모든 것은 책임질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네. 그래서 할 일이 참 많죠. 지금은 그냥 학생들 너 편하게 해라, 너 인권 중요하다, 너 권리가 더 중요하다 이래 하면서 공부라는 말은 잘 안 하거든요. 선생님도 그렇고 저는 제가 아직까지 우리 박 교육감 입에서 아이들 공부 좀 시키라는 말은 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뭐 제 기억에는 그 정도로 공부라는 것은 잘 얘기를 안 합니다. 뭐 공부는 여러 가지 있지만 학력에 대해서 그만큼 이제 사실은 학교는 공부하는 곳이거든요. 인성 공부도 있고, 인성 교육도 있고, 학력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은, 어쨌든 사람을 만드는 곳이기 때문에 학교는 공부하는 곳인데, 그 역할을 이제 학교에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공교육이 완전히 책임지고, 아이들을 교육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방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교권이 이제 부모님들 만나보면,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선생님들은 너무 우리 아이들한테 무관심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선생님들 만나보면 이거 뭐 우리가 아이들 공부를 가르치는 그런 그 분위기가 안 된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입니다. 어쨌든 교권을 이제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냐면 우리가 인권은 모든 사람의 인권은 같지 않습니까? 학생이든 선생님. 그 인권적인 차원이 아니고 교권은 선생님들이 학생 앞에 섰을 때 갖는 권위입니다, 권위. 예. 그 권위가 이제 살아나기 위해서는 우선 선생님들이 실력이 부끄러움이 없을 때 막강해야 돼. 그리고 무조건 아이들은 무조건 하면 좀 뭐 어폐가 있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선생님들은 존경하고 또 그게 말을 따라야 돼. 부모님들은 선생님을 믿었으면 그때 맡겨 놓아야 돼. 그죠? 사회도 마찬가지. 그래서 선생님들에게 교권, 권위를 세워주자 해서 사실상 교육부총리도 그래서 생긴 거 아닙니까? 교육부총리도. 그리고 우리가 시군이나 시군에 가면 교육장들을 갖다 그 예우하는 것도 어전서열이 뭐 시장, 의장단에 이렇게 앉히는 거거든, 원래가. 이제 그것도 사실상은 사회적으로 교권을 좀 확립해줘라. 선생님들 권위를 좀 세워주라. 그런 측면에서 하는 거거든요. 물론 선생님들 중에서 그렇게 또 뭐 대우를 못 받을 선생님도 있다 그러면 또 할 말은 없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게 되어야만 아이들이 선생님들이 아이들 앞에 섰을 때 이제 소위 말하는 말발이 드니까 믿음이 가고 일하니까. 그래서 이제 교권이 필요한 건데 지금은 완전히 무너졌죠.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 이제, 지난번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했지만은, 언론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지금 교실은 완전히 무너졌다. 그래서 이 무너진 교실을 살려야 된다. 그게 제 이제 생각이거든요. 무너진 교실을 살린다는 것은 교권을 살리고, 아이들을 살리고, 뭐, 부모님들의 걱정을 없애고, 그게 다 포함되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교권이 무너지는 원인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그 선생님들에 대한 사회적인 대우, 믿음. 이건 캠페인이 일어나도 일어나야 될 것 같아요.
예, 옛날에 우리가 뭐 스승의 뭐 그까지는 안 가더라도 뭐 그림자도 밥좀 그까지는 안 가지더라도 어쨌든 이제 선생님들의 그 교권은 확실하게 세워줘야만 이게 교육이 일어난다. 제가 한 예를 들면 제가 교장을 할 때 그 학교도 좀 민원이 많이 일어나는 그런 학교였는데 제가 학부모님들에게 입학식 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앞으로 우리 학교의 민원은 모든 민원은 교장실에다 해라. 교장이 해라. 교장이 민원 책임자가 될 거마. 학생들은 선생님들에게 이렇게 민원을 였는다. 그럼 아침 일찍 예를 들어 전화를 해서 선생님한테 뭐 이렇게 따졌다. 그러면 선생님도 사람이 이상 기분 나쁘거든요. 그 기분이 나빠지면 그날은 선생님들이 수업이 자기 역량이 100이라면 50도 발휘 안 돼요. 이 선생님들은 말을 가지고 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오늘도 제가 지금 말이 좀 잘 안 나오는 편이거든요. 왜요? 모르지. 어쨌든 뭐 저 불편하게 하네요. 어쨌든 선생님들은 그게 자기가 이렇게 되면 말이 정말 안 하던 말도 뭐 못하던 그런 것들도 줄줄줄 나오는 게 교사 직업이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절대 그런 부담을 주게 하지 말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했듯이 지금 이제 우리 선생님들의 교권 문제는 1차적으로는 교육감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뭐 무슨 일이든 수장이 책임을 져야 되고 선생님들은 교권에서부터 다시 말해서 그 학생들을 지도하는 데 있어서 어떤 민원이나 또는 뭐 주위 어떤 다른 어떤 것들 때문에 학생들을 지도하는 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게 뭐 아이들을 위한 뭐 방금 말씀하신 바에 따르면 교권을 씌워줘야 된다. 그게 곧 아이들을 위한 방법의 길이기도 하고 최선의 길이라 저는 봅니다. 이 교육계 해난 이러면 우리가 이제 굉장히 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그 최근에 이 문해력 문제는 상당히 좀 심각한 수준이더라고요. 그 중식 제공 이러면 학생들이 뭐라고 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그러니까 왜 내가 중국 음식을 먹어야 되냐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알고 계시네. 뭐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데 사실상은 의력이 지금 문제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제 어릴 때 우리가 그 읽기 쓰기 그리고 독서 뭐 아무리 강조해도 이거는 모자람이 없거든요. 지나치지 않죠.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학부모님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수학하고 그 의력, 국어 이제 의력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영어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은 영어 독해도 의력이 없으면 못합니다. 수학도 마찬가지예요. 수학도 이 문장을 이렇게 질문지에 의력이 부족하면 그 이해를 못해요. 근데 실제로 그런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의력 문제, 문해력 문제는 어떤 방법으로 해서든지 이건 해소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또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 기초학력입니다. 기초학력. 소위 이제 학력 격차를 좀 해소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기초학력을 높이는 방법일 수도 있는 거죠. 초중학교, 특히 초등학교 때 기초학력이 이렇게 확립되어 있지 않으면 이거는 안 되잖아요. 우리가 기초라고 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 집을 지어도 기초. 모든 게 기초인데 기초학력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런데 아주 그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게 이 학문이라는 것은 특히 수학 같은 거, 영어도 마찬가지. 영어도 뭐 조금 덜하지만 수학이나 과학 같은 거는 이 기초학력을 바탕으로 해서 다음 단계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포자가 나오는 이유도 사실 기초학력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수포자가 나오는 거고 또 지금의 현재 대입제도라든지 앞으로 AI 컴퓨터 시대에 또는 로봇 시대에 수학적인 사고, 수학적인 능력이 없으면 그건 불가능하니까 그래서 수학이 중요하고 그죠? 그래서 지금 인문계 뭐 할 것 없이 다 수학을 선택을 하게 되고 그런데 근데 이 수학적인 것은 기초학력이거든요. 없으면 전혀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기초학력을 쌓아주는 것 이것이 또 우리 공교육에서 이는 어떤 희생을 좀 치르더라도 반드시 해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뭐 사실 이제 요즘 뭐 학생 인권 뭐 관련 조례 뭐 이런 최근에 뭐
보면 그 어떤 이야기들 중에서 이제 뭐 학생들의 인권 문제 뭐 이런 문제들도 사실은 좀 많이 나왔죠. 뭐 학생들의 권리와 자유, 어떤 뭐 고교 학점제 혹은 지금 이제 단성학교 이렇게 이제 남녀공학도 신청을 받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교육 여건을 마련해 주는 거. 뭐 남녀와 학교의 이제 학교 여건이 틀리고 학생들의 교육 환경 자체가 틀리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이제 그 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의 변화들은 이제 굉장히 급속도로 진행이 예, 예. 될 거라고 이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도 중요하지만 그 사실은 경남도가 도에서 이제 저번에 한번 교육 특구 이야기는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도 의회에서 한번 경남 교육 특구를 좀 해가지고 지역별 교육 격차를 좀 줄이자. 그럼 사실은 도시 지역하고 농촌 지역하고의 이제 교육 수준이라든지 교육 격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이 사실은 뭐 향후 시간이 지나고 나면 또 뭐 사실은 거의 없어질 거에 뻔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교육 특구 조성이라든지 경남 교육 자체가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가 라는 측면에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된다 라는 게 주 내용이었거든요. 그 이제 쭉 그 두 가지에서 아까 질문하셨는데 그 학생들 인권, 권리, 자유가 너무 이제 강조된다. 뭐 그 지금 현재 그게 나타난 게 인권조례였고요. 그 물론 보게 됐지만은 그 인권조례가 통과되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학교가 거기가 이제 선생님들 할 일 하나도 없어요. 그렇잖아도 지금 교권이 추락해가지고 선생님들이 말빨에 안 쓰거든요. 아직 지도를 못 하거든요. 지금 생활지도는 더더구나. 그런데 그게 아마 통과되었으면 더 못했을 아무것도 못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인권 중요하죠, 그죠? 아이들 권리 중요하고. 그건 뭐 누가 부정할 수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인권과 권리가 요만큼이라면 그에 따르는 책임과 업무도 요만큼 돼야 되거든요. 예. 굉장히 치우친다는 그렇죠, 거죠. 뭐그 예. 중도를 벗어나서 그냥 그 뭐 학생들의 인권만 강조하지, 예. 자유만 강조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이제 거의 뭐 제가 그 책임에 관계되는 걸 한 번도 들어본 적이 별로 없으니까 그만큼 인권 하면서 책임과 의무는 이제 말을 안 하니까 그런 부분이 문제인 거고 교육 특구 말씀이 나왔는데 이거는 이제 사실상 이제 정부에서 하는 거거든요. 교육부라기보다는 정부하는데 그래서 이제 교육감하고 도지사하고가 이제 잘 이게 그 합의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남에는 막 교육청에서 처음에 그걸 제대로 같이 협조가 안 되고 해서 도청에서 그걸 지금 추진을 해서 다행히 몇 군데 지금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했는데 그렇게 돼가는 효과가 없습니다. 이게 교육이 사실상 아무라도 가서 그 계획 세워가 하면 될 것 같지만 그게 안 되거든요. 학교하고 또 선생님하고 이게 그 지역하고 교육 특구는 이제 지역에서 주로 이제 하는 거니까 이게 서로 협의되고 서로 이게 융합되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지 교육청이나 학교나 선생님들은 그게 관여를 안 하고 일반 행정에서 해가지고는 이건 안 됩니다. 이거는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육감하고 도지사는 그러니까 그게 잘 안 되니까 뭐 도청에다가 교육국장을 만들었더라고. 교육국장이 젠데 제가 이제 마지막 교육국장이거든요. 그 밑에 이제 교육국장에서 이제 이 두 개를 나눠 가지고 정책국장하고 미래국장을 만드는데 교육국장은 제가 마지막인데 도청에 만들었더라고. 그래서 참 그걸 보고 저도 참 이게 참 안 맞구나. 이게 요연하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뭐 한때 저는, 이제, 뭐 제가 할 수 있는 그런 범위에서는 벗어났지만은 교육감 선거제도는 좀 많이 바꿔야 된다. 예. 그래서 뭐 지사하고 사실 지사하고 러닝메이트도 이 교육자적인 입장에서 보면 그건 안 맞는 거거든요. 교육의 학생들을 위한 뭐 최선의 방법이라면 뭐 이제 아까 말씀대로 이제 그런 것 갈수록 이제 이 일반 지자체하고 교육청하고의 그 공동으로 해야 될 일들이 많아요. 일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서로 이게 맞아야 된다는 그런 측면에 이제 우리가 조금 희생을 하더라도 아이들 생각한다면 이제 그런 문제인데 어쨌든 지금 현재 경남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그냥 10년 동안 해왔던 것은 이제는
바뀌어야 됩니다. 정책 자체도 바뀌어야 되고. 방향성의 문제라는 겁니까? 그게 이제 정책이 바뀌려면 사람이 바뀌어야 돼요. 생각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내가 이어받으면 내가 그 정책밖에 안 나오니까. 요즘 말해서 소위 이제 보수 진보. 사실 보수 진보를 교육에 나누면 안 되죠. 그러나 분명히 방금 얘기했던 이런 어떤 정책들을 보면 보수 교육, 진보 교육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좀 바뀌어서 좀 학부모들에게 좀 선택권을 더 줄 필요가 아니나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일단 오늘 모시고 이제 경남 교육의 방향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뭐 많이 들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뭐 한 말씀 혹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해주시죠. 예, 제가 이제 정말 학부모님들이나 우리 선생님들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은 그게 미래 세대를 위한 밑작업이거든, 그죠? 지금 현재 준비하는 건데, 그러면 이 미래 세대 우리 아이들은 지금 현재 당장 나가서 사회에서 적응하고 살 아이들이 아니고 10년, 20년 후의 아이들이다. 그러면 그 시대에 맞도록 우리가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근데 이제 AI 시대, 뭐 로봇 시대, 그거는 누구도 부인 못 하는데 이런 농담이 있습니다. AI가 저 인간 저거 내가 데리고 살까 어쩌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우리가 뭐 공상과학 만화 보니까 그런 거 아니었을까죠. 20년, 30년 그런 시대가 안 오라는 법도 없습니다, 실제로. 그만큼 이제 앞으로 AI 시대가 되면 그럼 무엇이 제일 필요하냐? 우리 사람의 심성, 인성이거든요, 감성. 사람 됨됨이. 그래서 이 학문 지식을 쌓기 전에 우선 인이예지를 이제 우리가 나타내는 게 인성이라고 보면 인성 교육 좀 잘해야 되겠고. 그리고 너무 공부해서도 안 되지만 아이들이 잘하고 즐겨 할 수 있고 취미 있는 것. 그래서 지금 이제 고교 학점제라는 게 사실상은 적성에 맞춰서 이제 하라 이거거든요. 조기에. 엄청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나중에 기회 되면 한 말씀을 또 나누겠지만은. 그래서 잘할 수 있는 거, 내가 잘하는 거, 좋아하는 것을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교육이 돼야 되겠다. 그리고 요즘은 어렵지 않습니까?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굉장히 어려운데 이 어려운 시기에 학부모님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우리가 예산이라든지 모든 이런 것들도 같이 그게 맞춰서 좀 집행을 하면서 정말 경남교육 아까 서두에 말씀하셨듯이 경남의 아이들이 15% 정도가 교육 때문에 유출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학부모님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왜 그분들이 나가는지 그런 것들을 잘 분석해서 교육청과 지자체에서 정말 이걸 대책을 세워서 교육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그런 어떤 기회가 주어지면 저도 이제 자주 나오셔가지고 뭐 우리 경남 교육 뭐 문제나 이런 기회들이 저는 뭐 잘 없다고 보거든요. 선거 때 되면 뭐 관련 나오셔가지고 후보자들 뭐 이야기하는 거지. 평소에 경남 교육의 문제가 뭔지, 뭐 우리 아이들이 뭘 바라고 있는지, 학부모들은 또 뭘 요구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평소에 좀 이렇게 토론이나 이런 대담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 그러면 경남 그 교육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지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인물 초대석에서는 우리 전 경남도 교육청 교육국장을 역임을 하셨고 2022년 경남도 교육감 선거에서 단일 후보로 나서 단일 후보였었던 김상권 전 경남교육감 후보님을 모시고 경남교육의 현주소 그리고 경남교육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을 듣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종종 불러주십시오. 아직까지 뭐 교육에 대한 연락 저희들 잘 안 부르고요. 뭐 나오겠다라고 하면 뭐 저희들 환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예.